안녕하세요. 책으로 공부하는 미래 시청자 여러분. 정말 오랜만에 인사드립니다. 예, 저는 슈퍼리치들에게 배우는 동공부의 저자 신진상입니다. 오늘은 굉장히 도발적인 책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소통하고 싶은데요. 제가 제목을 자본주의 여신아 먹어라 라고 이렇게 좀 노골적으로 달았는데, 사실 책의 내용은 이 제가 뽑은 노골적인 이 자극적인 제목보다 훨씬 더 비판적입니다. 이제 저는 고민을 해요. 정말 우리가 만날 미래는 여전히 지금의 자본주의일까? 아니면 지금보다 더 악화된 자본주의일까? 아니면 지금보다 좀 개선된 자본주의일까? 아니면 다른 체제일까가 이제 궁금한데, 이제 보기에 따라 가지고, 관점에 따라 가지고, 예, 자본주의는 더 악화될 수도 있겠고, 그렇게 되겠죠. 예, 더 좋아질 수도 있겠고요. 예, 오늘 제가 소개시켜드리는 책은 조지프 스티글리츠라는 이제 노벨 경제학상을 받은 세계적인 경제학자죠. 예. 조지프 스티글리츠는 이제 1943년생으로, 제가 이따 소개해드리겠지만, 지금 미국에서 가장 자본주의에 대해서 비판적인 경제학자로 조지프 스티글리츠랑 그리고 이제 제프리 sak스, 그렇죠? 예. 이 두 사람이 이제 가장 자본주의 비판적이고요. 그 다음에 그 사람보단 폴 크루크먼은 약간 좀 자본주의 좀 약간 우호적이라고 할 수 있을까? 셋 다 공화당이 아닌 민주당 지지자라는 공통점이 있고요. 조지프 스테이글리치에 대해서 조사해 알아보고요. 그리고 미국의 자본주의가 왜 특히 문제가 되는지 더 알아본 다음에, 그리고 이 사람이 대안으로 제시하고 있는 정부는 정말 대안이 될 수 있을지, 그리고 43년생인 그가 이제 곧 여든이 되는데 2년 뒤면 생전에 더 나은 삶을 볼 수 있을지에 대해서 제 의견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소개해드린 책은 불만 시대의 자본주의예요. 공정한 경제는 불가능한가? 이게 제목이 재밌죠? 불만 시대의 자본주의. 저는 자본주의 자체가요, 불만으로 움직인다고 생각하는 사람이거든요. 불만이 없으면 자본주의가 발전할 수가 없어요. 불만이 있기 때문에 그 불만을 해소하기 위해서 뭐 상품도 나오고 정치가도 바꾸고 그러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예. 우리도 지금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현 체제 시스템, 그리고 이 시스템을 만든 정치인, 그리고 이제 경제인들에게 대해서 불만이 많고, 그렇죠? 예, 그런데 과연 이 불만 시대의 자본주의는, 공정한 경제는 가능한가가 아니라 공정한 경제는 불가능한가예요. 그러니까 좀 약간 뭐랄까 어두운 전망이랄까, 좀 회색빛 전망이랄까, 그런 걸 하고 있는 거죠. 오른쪽에 보이고 있는 분이 바로 이제 조지프 스티글리츠인데요. 딱 봐도 코만 보셔도, 그렇죠? 예, 그리고 눈과 눈빛 이런 것만 보셔도 유태인인 게 드러나죠. 스티글리츠라는 성을 보니까 제 생각에 이제 이 스티글리츠의 이제 할아버지 할머니쯤 되면 이제 독일 쪽 아시케나지 유태인이었을 것 같아요. 스티글리츠라는 성이, 그렇죠? 예, 독일 그쪽의 계통의 성이라는 건 확실해 보이고요. 예, 부모 모두 유태인입니다. 예, 그래서 27세에 예일대학교 경제학과 교수가 됐으니까 천재죠. 그리고 폴 세미어슨이 역시 노벨 경제학상을 받은 사람의 지도하에 그 박사도 MIT에서 박사를 땄어요. 그렇죠? 예. 그리고 이제 아시겠지만 이제 빈곤이나 어떤 좀 뭐랄까 좀 빈부격차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제가 볼 때는 이제 세계 최고의 권위가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국내에서도 책도 많이 나왔고요. 저도 이제 논술을 가르치면서 불평등의 대가, 그리고 거대한 불평등, 이런 책은 제가 세계화와 그 불만, 사실 지금 옆에 오늘 소개해드린 불만 시대의 자본주의가 이 책들이랑 거의 사실 같은 연장선에 있고, 그쵸, 배경만 최신으로 바꿨다는 느낌도 들어요. 그러니까 한결같이 올곧이, 그쵸, 자본주의를 비판하고 있는 사람이 조지프 스티글리츠죠. 그래서 참 재밌는 게, 자본주의를 옹호하고 있고 이제 이런 자본주의를 비판하고 있는 먹물 지식을 비판하는 진짜 또 하나의 먹물 중에 먹물이 있죠. 예, 그 나심 탈레프라는, 그죠? 예, 제가 너무나도 좋아하는 나심 탈레프의 책을 한번 미래를 이제 바라보는 관점에서 정말 한번 진지하게 해볼 만한데, 저는 5권의 책을 다 읽고 거의 외우다시피 하거든요. 조지프 스티글리츠를 대해서 어, 조지프 스티글리츠가 유일하게 겁내는 사람이 나심 탈레프예요. 나심 탈레프는 수학의 천재이기도 하잖아요. 확률과 통계로 파리대학에서 박사까지 받았잖아요. 경제학만 아니라, 그죠? 예. 그래서 조지프 스티글리츠한테 확률이나 공부하고서 어디 가서 경제나 떠드시고, 예, 뭐 이런 얘기를 할 정도로. 그런데 조지프 스티글리츠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신 탈레프를 공격하지 못해요. 예.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요. 이게 불만시대 자본주의는 경제 관련 책인데 수학 얘기가 하나도 없어가지고 좀 뭐랄까 좀 경제 책이지만 읽기 쉬운 책인데 나심 탈레프는 그걸 까는 거예요. 예. 조지프 스티글리츠가 수학을 못하기 때문에 사실은 수학 얘기를 안 하다 보니까 불평등이나 빈곤 같은 정치적인 문제를 끌고 와서 마치 그게 경제 체제의 모든 문제인 것처럼 뒤집어 씌운다는 게 나심 탈레프의 불만인 거죠. 이 불만이 스티글리츠는 무엇이 불만일까? 제가 봤어요. 그래서 목차를 한번 보시면은요, 불만 시대의 자본주의는 목차가 이제 1부와 2부로 구성되어 있는데 1부는 길을 잃다, 현 미국의 자본주의를 뜻하는 겁니다. 국부의 원천, 더 암울한 경제를 향해서 가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책이 나온 거는요, 트럼프 정부 때니까 지금 바이든 때는 다릅니다. 아마 바이든 때는 좀 착취와 시장 지배력, 그렇죠? 착취란 단어가 이제 그 칼마르크스 이후에 사라졌다가 조지 스티글리츠는 이제 부활을 시킨 거죠. 세계를 둘러싼 갈등, 금융 그리고 미국의 위기. 그러니까 이 사람은 쉽게 말하면 불만의 원천적인 불만은요. 미국의 제조업과 그리고 일자리를 포기하고 그렇죠? 수많은 빈부격차 금융 이걸 양산에는 금융업 중심으로 가고 있는 글쎄 말하면 이제 카지노 자본주의를 비판하는 겁니다. 신기술의 도전 과제. 이것도 이 책에서 아마 제 4차 산업혁명과 이제 제 생각에는 이제 클라우스 슈밥과 인공지능의 어떤 역할 등장으로 이제 스티글리츠가 그 문제에 대해서도 좀 언급한 게 다른 책들과 다른 점이에요. 다른 책들은 그렇죠. 그런 얘기가 안 나오거든요. 근데 AI나 신기술은 분명히 일자리에도 그리고 자본주의에도 그쵸? 장기적으로 봐서는 위험이 되고 있잖아요. 그리고 왜 정부인가라는 대안을 열고 2부에서는 정치와 경제의 재건 앞으로 나갈. 그러니까 이 사람은 어떤 면에서 보면 이 사람이랑 제일 비슷한 사람은요. 그쵸? 제프리 삭스가 아니라 그 이제 프랑스의 토마 피케티예요. 정치와 경제를 같이 묶어 생각하는 거죠. 칼마르크스의 부활인 거죠. 정치 경제학의 부활인 거죠. 정치만으로 되는 것도 아니고 경제만으로 되는 것도 아니고 민주주의를 회복해야 된다는 얘기, 일자리와 기회를 가득한 역동적인 경제 회복하기, 말처럼 쉬운 것들이 아닙니다. 모두를 위한 인간다운 삶, 새로운 사회 계약, 그렇죠? 사회 계약 새롭게 펼쳐져야 한다 이런 얘기죠. 불만이 쉽게 말씀드리면 이제 제조업과 일자리를 잃고 그렇죠? 소위 말하면 카지노 자본주의가 점점 주주 자본주의에서 카지노 자본주의로 금융업 중심으로 재편되고 있는 미국을 경제를 비판하고 있고요. 그리고 중국의 경제 성장은 굉장히 옹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점에서 이 책이 코로나 이전이기 때문에 아마 그 출간이 됐기 때문에 국내에서는 좀 늦게 출간됐습니다. 올해 5월달에 출간됐으니까. 그렇지만 아마 이제 코로나 이후에 만약에 스티글리츠가 쓴다면 중국에 대해서 그렇죠 옹호하기 힘들었던 아무리 민주당 지지자라도 그렇죠 지금 보세요 바이든 때 훨씬 더 그렇죠 트럼프 때보다 더 각을 세우고 더 비판적이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을 한번 고려해서 이런 맥락에서 이해하는 게 좋을 것 같고 이 사람은 그거예요. 이제 프란시스 후쿠야마에 대해서 대단히 비판적인데요. 프란시스 후쿠야마가 아시겠지만 일본계 미국인으로 자본주의의 승리, 그쵸? 그리고 역사는 끝났다. 역사의 종언을 쓴 사람이지 않습니까? 근데 이 사람은 그렇게 하는 거야. 자본주의가 성공했다고 천만의 말씀이다. 사회주의가 실패한 건 아닌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 성리에 도취돼가지고 91년도부터 사실 지금 사회주의는 엄밀히 없어요. 북한 정도나 있고 중국은 사회주의가 아닙니다. 제가 볼 때. 중국 특색의 사회주의인지 아니까 중국 특색의 자본주의일 뿐이에요. 저는 중국은 그쵸? 권위주의 독재 정권이 서서 그쵸? 시장을 어떤 개입을 좀 더 많이 한다는 뿐이지 궁극적으로 생산수단과 그리고 사적 수요가 허용이 되고 그리고 주식시장 생각해 보세요. 그렇죠? 주식시장이 있는 나라는 사회주의일 수가 없죠. 그래서 지금 현재는 결과적으로는 사회주의가 실패했다는 걸 말해주는 거지 91년도 이후 역사는. 그래서 그걸 명백히 구분하자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트럼프가 이제 푸틴 그리고 에르도안 이런 사람들이랑 같이 언급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뭐냐면 이 사람은 민주주의를 굉장히 강조하고 절차에 있어서의 어떤 공정성 그런 민주주의를 그쵸 위협하고 있는 존재로서 그 푸틴과 트럼프가 동급이라고 생각한 거예요. 근데 제프리 삭스보다 낫죠. 제프리 삭스는 트럼프가 시진핑보다 더 위험하다고 봤는데 그런 얘기는 하진 않더라고요. 제가 볼 땐 트럼프는 그때 그쵸 트럼프를 견제할 수 있었던 트럼프를 또 4년 만에 바꿀 수 있었던 미국의 시스템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트럼프가 푸틴만큼 위험할 수는 없죠. 그리고 트럼프가 시진핑만큼 위험할 수는 없어요. 그쵸? 예. 마음에 안 들면 바꿀 수 있다는 자유만큼 그쵸? 규정한 건 없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사람 그러니까 이제 에르도안을 비슷해가지고 이렇게 포퓰리즘에 입각한 어떤 민족주의의 그치 성향의 지도자들 트럼프는 민족주의자는 아니지만 말이냐 인종주의자에 가깝지만 이런 사람들이 그쵸 결국에 민주주의도 위협하고 결국에
양극화를 더욱더 벌려놓고 예, 부자들을 더욱더 부자로 만들고 그죠? 예, 그런 문제를 예, 지닌다는 게 이 스티글리츠의 지적입니다. 미국의 부자들은 무엇이 문제일까요? 예. 근데 이 책에서는 재밌는 게 워렌 버핏에 대해서 칭찬을 많이 해요. 근데 예, 워렌 버핏만 칭찬을 합니다. 근데 워렌 버핏은 칭찬을 받을 일도 있지만 사실은 보면은 예, 교묘히 세금을 적게 낸다는 문제점이 있는데 그쵸 피해서 그쵸 어떤 탈세까지는 아니지만 그쵸 예, 기부를 하면서 근데 사실 비랜드 게인데이 재단에 민낯도 드러나 있는 상태잖아요. 근데 이 사람은 제프 베조스를 비롯해서 미국의 부자들이 결국에 구글의 그쵸 예, 창업자들까지 해서 뭐냐 세금을 안 낸다는 겁니다. 예. 다 말 겉으로는 뭐 공정성 얘기하고 그쵸 예 그리고 뭐 ESG가 어떻고 얘기하지만은 그쵸 예, 궁극적으로 미국의 부자들은요 그쵸 유럽의 부자들이나 그쵸 예, 다른 전 세계의 어느 누구보다도 세금을 적게 낸다는 얘기죠. 다 조세 햇빛을 이용하고 그래서 결국에 국가의 재정을 망치게 하고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정부가 그쵸 인프라를 쓰지 못하게 하는 만들지 못하게 하는 그래서 이 사람은 아마 제 생각에 바이든이 하면서 인프라 투자를 하는 그쵸 예, 예, 그 해야 된다고 하는 거에 굉장히 적극적으로 동의했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주디프 스티글리츠랑 그쵸 예, 제프리 sak스 모두 그리고 폴 크루크만까지 다 민주당의 영향력이 있는 그쵸 예, 경제학자들이거든요. 이것이 세금을 적게 낸다는 게 예, 무엇이 문제인가의 핵심이었고요. 그다음에 저는 이게 이 정부가 대안이 될까? 정부의 개입이 되면 문제는 해결되는가? 그럼 시장의 비율은 늘어날 것 같지 않을까요? 예, 그러니까 저는 여기에 대해서는 이 사람은 그쵸 굉장히 많은 대안 파트에서 정부의 개입이 되면 이제 좀 예를 들어서 정부가 그쵸 가난한 자 어떤 쉽게 말하면 소득의 어떤 소득 분배의 형평성과 공정성을 그쵸 좀 더 그리고 가난한 자들의 공교육과 그쵸 예, 의료 개혁에 조금 더 투자를 하면은 그쵸 예, 문제가 해결될 것처럼 얘기하는데 좀 읽어볼게요. 어, 이 장에 살펴본 개혁은 앞서 논의한 개혁과 더불어 더 역동적인 경제, 즉 다른 방식이 아니라 사람을 위해 봉사하고 더 빠른 속도로 성장하는 경제를 구축하는 데 필수적인 노력이다. 그 중에서 생소한 정책은 거의 없다. 앞서 언급했듯이 이러한 다양한 정책은 이미 다른 국가의 사례에서 성공을 거뒀다. 어려운 것은 경제가 아니야 정치다. 정치를 올바로 잡고 여기서 소개한 개혁을 달성했다고 해도 중산층의 삶에 접근하는 것은 여전히 힘든 과제일 것이다. 좋은 일자리를 가진 가정도 넉넉한 퇴직연금을 확보하거나 자녀를 대학에 보내는 데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다. 옛날에 농부들은 서로 도와가며 외양간을 지었다. 각 가정이 필요한 시점에 서로 협력한 것처럼 우리 사회는 모두가 협력할 때 가장 효과적으로 기능할 수 있다. 모두를 위한 성장을 다시 회복하겠다는 야심찬 의제는 모두가 중산층의 삶을 누릴 수 있도록 만들겠다는 더 광범위한 목표의 일부다. 다른 장에서는 이렇게 그러니까 구체적인 이야기거든. 중산층 늘리긴 거예요. 결국에 문제는 그렇죠. 지금 결국 자본주의가 그리고 카지노 자본주의가 그야말로 이제 이거지 않습니까? 주식도 이런 게임에 선물 옵션까지 들어가면 한 사람이 그저 1억씩 버는 구조가 아니라 그렇죠. 100명이 1억씩 손해 보고 한 사람이 1000억을 버는 그런 시스템이잖아요. 승자 독식의 시스템이 이게 문제니까 결국 중산층 늘리기 프레임이 이제 달라지는 거예요. 양극화 해소라고 그러면 조금 진보적인 느낌이 나지만 중산층 늘리기라면은 조금 보수적인 시각에서도 그렇죠? 어느 정도 그렇죠. 밀턴 프리드만 같은 사람도 동감할 수 있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그런 면에서 봤을 때 정부의 개입이 근처에 있는데 근데 정부가 개입이 늘면은 그렇죠. 지금 예를 들어서 많은 나라들이 정부가 개입을 해서 그렇죠. 성공한 사례들도 있지만 실패한 사례들도 있어요. 정부 개입의 문제점으로 결국 대처리즘이나 여기서 문제되는 건 이제 도널드 레이건의 어떤 레이건노믹스를 특히 비판하고 있는데요. 그걸 그쵸? 예, 그대로 받아들여 그쵸? 예, 그거를 더 확장시킨 트럼프를 비판하고 있는데 공화당을 비판하고 있는데요. 저는 그렇다고 정말 정부의 개입이 늘면 모든 문제가 해결될까? 제가 이제 교육 문제만 해도 그래요. 과연 진짜 고교 평준화를 하고 그쵸? 예, 그 정시를 늘리면은 이 모든 문제가 해결되느냐? 그럼 그걸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예. 저는 그쵸 대학이 학생을 뽑는데 그쵸 대학이 그쵸 그 시장이라고 생각하면은 그쵸 기업이라고 생각하면은 어떤 인재를 자기 나름대로 가질 기준이 있을 테고 선발할 수 있는 것에 정부가 개입이 되면은 저는 오히려 부작용이나 역효과가 더 있을 거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 점에 대해서는 그쵸 스티브 리치를 좋아하지만은 예, 마냥 스티브 리치의 생각을 그쵸 그냥 무비판적으로 받아들일 생각은 아니에요. 분명히 비효율적인 면도 생기고요. 예, 그래서 망한 나라들 그쵸 베네수엘라 같은 나라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정부가 개입해서 망한 나라들은 꽤 많은데요. 공산주의는 말할 것도 없고요. 그렇죠? 예. 정부가 개입이 없다고
망한 나라가 있나? 생각이면 그쵸? 예, 별로 없어요. 예. 미국이 그렇다고 레이건 때 망했습니까? 레이건 그이랑 이제 빌 클린턴 때 아버지 부시 때 망했습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예. 예. 그럼 그 생각하면 정부의 개입이 그쵸? 예, 늘 나오는 얘기지만 정확한 모든 문제의 만병통치약일까에 대해서는 저는 좀 생각이 좀 부정적입니다. 그리고 지금 제가 이제 스티글리츠에 대해서 묻고 싶은 질문들이 그거예요. 이 사람은 어떻게 보면은 자본주의가 지닌 어떤 역동성이나 창의성이라든지 그리고 진짜 자본주의가 갖고 있기 때문에 자본주의가 있기 때문에 미국에서는 저 구글이 나왔고 그렇죠? 그리고 테슬라가 나왔고 그리고 애플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중국에서는 바이두가 나왔고 텐센트가 나왔습니다. 어쨌든 알리바바가 나왔고요. 그런 것들이 과연 정부가 개입을 하고 그렇죠? 예, 중산층을 키우는 과정 속에서 과연 그런 창의성이나 역동성이 살아날 수 있을까? 유지될 수 있을까라는 질문을 가장 먼저 스티글리츠가 하고 싶어요. 그리고 정말 이 스티글리츠가 생각할 때 지금 현재 4차 산업혁명에서 일자리가 줄어들면 필연적인 건데 그러면 그런데 재밌는 건 스티글리츠는 일자리가 줄어들면서 그쵸? 예, 좋은 일자리는 점점 더 줄어들게 돼 있는데 그런데 정말 이런 상황에서 필요할 것 같은 기본소득 저는 기본소득에 찬성하는 입장이에요. 근데 스티글리츠는요 기본소득에 대해서 부정적입니다. 예. 그런데 그렇다면 기본소득도 아니고 그렇죠? 예, 그러면 정말 현실적인 대안을 누구나 그렇죠? 그러려면 스티글리츠가 좀 더 공부를 해야 돼요. 수학 공부도 필요하겠고요. 컴퓨터공학 공부도 필요하겠죠. 그러기엔 너무 나이가 많이 멀었다는 얘기죠. 그래서 네, 이런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스티글리츠가 지금 43년생이니까 78인데 살아생전에 그렇죠? 예, 어떤 완벽한 뭐다 조금씩 부족해요. 컴퓨터공학자는 그렇죠? 예, 인문학적 마인드가 부족하고 인문학자들이나 경제학자들은 그렇죠? 자연과학을 모르고 그리고 어떤 소위 말하면 이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해서 발전했던 인류의 기술의 진보에 대한 어떤 측면에 대한 어떤 무시라든지 어떤 외면이라든지 이런 게 분명히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꼭 스티글리츠가 좀 더 늦기 전에 좀 멋진 책을 지금까지 읽었던 책은 뭐야 밤낮 이 사람은 어떻게 하는 얘기가 이렇게 똑같아. 시대만 다르고 이 사람은 지적으로 성장하지 않고 발전하지 않는다. 물론 여기에 신기술이나 AI 얘기는 들어갔지만 그건 그 정도 얘기는 저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면에서 좀 아쉬움도 느끼게 되는 그런 책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제가 한 어느 정도 그 책의 어떤 장점과 단점을 다 같이 소개해 드렸다고 생각하고요. 이 책을 한번 읽어볼 만한 책. 그래서 저는 이제 고등학생들 제자들한테 특히 정부의 개입이 무조건 잘못됐고 시장이 옳다고 주장하는 많은 학생들이 있거든요. 이 학생들한테는 정말 시각을 교정하고 그쵸 약간 균형적인 시각을 갖추기 위해서 꼭 읽어야 할 책으로 저는 저는 이 책을 권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도움이 되셨다면 제가 항상 부탁드리는 좋아요랑 구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럼 이상으로 영상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